안녕하세요. 부천북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1반과 2반, 9반을 가르치고 있는 황정익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집합과 명제를 저와 함께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갈 건데요. 간단한 공지사항 하나만 얘기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들은 등교 수업할 때 발표 수업과 병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클래스 상에서의 강의 때는 중단원 문제는 풀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프린트물을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잘 인쇄하셔서 잘 정리하신 다음에 등교 수업 때 가지고 와서 도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지사항이었고요. 지금부터 집합과 명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집합의 뜻 먼저 볼 건데요. 집합의 뜻 먼저 보세요. 집합의 뜻은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여기 밑줄 좀 치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다라고 합니다. 집합. 여기다 적어줄게요.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집합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구분할 수 없는 기준이 있음을 꼭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분명하게 그 기준이 정해지는 것들만 집합이라고 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천북고 1학년 학생들의 모임.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집합이에요. 북고 1학년 학생들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 모임은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런 거 보세요. 북고 1학년 학생 중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자, 이거를 좀 보시면은요.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키가 큰이라는 기준이요. 명확하지 않아요. 키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크다 작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제 키가 크지 않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라고 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 집합을 배움에 있어서 이 문장이 집합인지 집합이 아닌지 구분 정도는 먼저 하실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에, 요 밑줄이 사라졌거든요. 요 앞에다 쓰겠습니다.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소다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보기를 좀 밑에 좀 보셔서 잠깐 보시면요. 10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있어요. 10의 약수의 모임. 이 모임은 10의 약수라는 명확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집합이에요. 그리고 집합의 원소는요. 그 10의 약수가 1, 2, 50이니까 1, 2, 50을 우리는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되셨나요? 됐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좀 보시면 큰 수의 모임이에요. 큰 수의 모임, 큰 수. 여기서 애매한 게 뭐죠? 기준이 애매한 게 뭐죠? 큰이에요. 크다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얘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어서 얘는 집합이 아니다. 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합인지 집합이 아닌지 정도 구분하는 게 우선 집합에서 해보셔야 할 일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습니다. 집합은 그리고요. 집합은 보세요. 집합 기호는요. 집합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이 중괄호를 이렇게 씁니다. 중괄호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읽을 때 집합이다라고 읽고요. 그래서 꼭 집합 뭐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집합을 이야기하실 때는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뭐 A, B, C 이렇게요. 나타냅니다. 나타냄 이렇게 써줄까요? 나타낸다. 그 다음에 원소는요.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로는 지우고 소문자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원소는 뭐 여러 가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글이 될 수도 있고 기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집합과 원소를 구분하실 때 대문자는 집합을 많이 사용하고 소문자는 원소를 많이 사용한다. 뭐 요 정도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1번 12의 약수의 모임이에요. 12의 약수는요 집합인가요? 아닌가요? 집합이죠. 왜냐하면 12의 약수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의 원소는 어떻게 되냐면 원소는 1, 2, 3, 4, 6, 12 이렇게 원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루트 2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여기 이거 좀 보시면요. 가까운이다라는 애매한 말구가 들어가 있어요. 어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명확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라고 할 수 없다. 집합이 아니다. 얘는 집합이 아니에요. 집합이 아닙니다. 원소 찾을 일이 없죠. 자, 그럼 3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해 모임. 이 해 모임. 이 2차 방정식 요 녀석의 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얘는 2 하나 마이너스니까 얘는 집합이고요. 일단 집합이고 원소는요. 원소는 뭐하고 뭐가 있다? 1과 2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무슨 이야기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스몰 a, 원소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스몰 a가 라지 a 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삼지창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이거는 집합 기호이기 때문에요. 꼭 아셔야 되세요. 집합 기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삼지창은 언제 사용하냐면요. 원소와 그 다음에 집합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삼지창을 나타낸다. 나타낸다가 아니고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기호로 B는요. 집합 A에 속하지 않아요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속한다. 얘는 속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삼지창을 언제 쓰신다고요?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에서 삼지창을 사용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요. 자, 문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위에 잠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10의 약수의 집합을 라지 A라고 할 때 2는 집합 A의 원소이고 2는 집합 A의 원소예요. 그래서 삼지창을 이렇게 썼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9는 A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9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되셨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삼지창은 언제 사용한다? 삼지창은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유리수 전체 문제 2번.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할 때 다음 네모 안에 기호 삼지창하고 삼지창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중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세요 라고 했죠. 2는 1번 2는 유리수이죠. 그래서 원소예요. 마이너스 3분의 1도 유리수예요. 그래서 원소예요. 자, 루트 10은 무리수예요. 그래서 원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 밑에 집합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좀 핵심 키워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뭘 보셔야 되냐면 1번 보세요.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집합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원소나열법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요 제목 요 맨 마지막에 나왔죠. 이거를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 집합 안에 원소를 주구장창 이렇게 써주신 Z 이렇게요. 이렇게 써주신 이런 걸 원소 나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2번도 보죠. 자, 2번은 어떻습니까? 핵심 키워드가요. 원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제시법이다라고 부릅니다. 조건 제시법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위에다 쓴 게 뭐였죠? A, B, C, D 해서 Z까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X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뭐라고 쓸까?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되게 애매하네요. 뭐가 있지? 네모는 알파벳 소문자 모음. 소문자. 이렇게요. 그래서 네모 자리에 알파벳 소문자들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A, B, C, D, Z까지. 이렇게. 되셨나요? 얘를 들려고 했는데 X가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통은 근데 여기다 X를 좀 많이 사용하세요. 네. 그래서 밑에 얘도 한번 볼게요. 2357. 공통된 성질이 뭔가 봤더니 소수들이에요. 소수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예요. 그죠? 근데 보니까 10보다 작은 소수들만 있어서 X/X는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다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있는 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소 나열법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를 좀 보시면요.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근데 여기가 1번이 아니라 여기 3번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벤 다이어그램. 이 사실은요. 교육과정에 따라서 좀 이게 이름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벤 쓰고 짝대기하고 다이어그램 이렇게 쓰는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벤 띄고 다이어그램 이렇게 쓰는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붙여서 그냥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붙여서 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어 있죠. 원소 나열법이에요. 그래서 이 원소 나열법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1, 2, 3, 4, 5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큰 주머니 집합을 그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 원소 1, 2, 3, 4, 5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려준 것이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은요, 세 가지 방법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좋다.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사용할 때도 있고, 원소 나열법이 필요할 때도 있고, 조건 제시법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근데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거를 원소 나열법이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3번 볼게요. 자,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139 보니까 9의 약수죠. 그래서 얘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x는 9의 약수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 자, 그다음 50, 15, 20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x/x는 5의 배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으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려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요거를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는 x가 뭐하고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 또는 1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번. x/x는 1 이상 100 이하의 홀수. 그냥 쓰시면 되죠. 1, 3, 5, 7, 9. 아, 너무 쓰기 힘들어요, 선생님. 가운데다가 점점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99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좋은 기능을 하나 찾았거든요.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면 동그랗게 나오죠. 자랑 한번 했어요. 자, 얘를 집합 A라고 놓겠습니다. 그 안에 원소가요, A, B, C, D 이렇게 들어가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B는요,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주면 얘네가 2, 3은 6,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원소가 2하고 3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짠! B를 그려주면요. B를 그려주면 얘는 2하고 3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당연히 유한집합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유한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은요, 무한집합이다라고 불러요. 무한집합.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래요. 집합 2, 3, 5는 원소가 3개 이렇게 딱 셀 수 있죠? 유한집합이에요. 그럼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요, 자연수라는 게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무한집합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여러분 보세요. 집합 A가요, 유한집합이잖아요. 유한집합이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을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 NA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그래서 N은 뭐 넘버 뭐 이런 거를 가리킨다 뭐 이러던데, 약속이다라고 이게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집합이다라고 불러요. 얘를 공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아침 먹고 땡 이렇게 씁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찍 그은 게 공집합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막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혼자 수업하려니까 힘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요. 공집합은요, 보세요. 이게 뭐라고 쓰는 거예요? N 공집합.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원소의 개수다라는 걸 물어보신 거야. 그죠? 근데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좋습니다. 문제 5번으로 가죠. 자, 집합 A에 대하여 NA의 개수를 구하시오. NA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NA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 뜻이라고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거예요. 자, 집합 A의 개수 1번은요. 셀 수 있어요. NA는요. 3이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A가요. 2, 4, 6, 80 이렇게 나가면서 100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몇이야? 100까지 짝수 개수를 물어본 거거든요. 몇 개 있죠, 여러분? 짝수가요? 50개 있죠? 홀수 50개, 짝수 50개 이렇게 해서 100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x바 x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인 실수. 여러분,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실수가 있습니까? 없죠. 만족시키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NA는요 없으니까 0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4번 A가 x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인데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0이니까 x는 1 딱 하나 나오네요. 그쵸? 맞아? 그러니까 A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NA는 한 개 있어요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집합 첫 시간에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따라와 주셨을 거라 믿고요.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챕터도 이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